기적의 다이어트야. 다 자네들 덕이네. 고맙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 주말 동안 푹 쉬고 월요일에 보자고. 네, 박사님도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그럼.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아이스티를 주문하셨는데 음료가 잘못 나왔네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실례 많았습니다. 제대로 찍혔군. 실리콘으로 만든 손가락에 지문을 입히기만 하면 되겠어. 간단하군. 이렇게 허술하면 재미가 없는데. 들어가서 마저 처리하자고. 오케이.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나 로팡의 차지가 될 거랍니다. 아우! 아우 아파. 됐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샘플약은 확보했고, 그럼 이제 약을 만들 비법을 찾아볼까? 여기 아무 해독기를 돌리면 아하! 아이, 오류가 났나봐. 이걸 어떡하지?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해. 뭐? 미모? 신경 끄셔. 너 같은 먹보가 다이어트의 고통을 알긴 하겠니?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하는 거라면 그래 맞다. 기적의 다이어트야. 그거나 먹어보든가. 정말 그런 약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약이 있을 리가 있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유는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거야. 뭐 하루 하나씩 먹기만 하면 쉽게 살이 빠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한심하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만 하는 거야. 또 잔소리군. 그래서 주말에도 운동하면서 노력하고 있잖아. 누가 10km 지점까지 먼저 도착하는지 내기할래? 오케이. 아이스크림 내기다. 고진 너도 할 거지? 좋아. 이제 좀 조용해지겠군. 최강추! 최강주, 너 때문에 대결이 엉망이 됐으니까 네가 아이스크림 사.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다시 대결을 벌이면 되잖아. 사건이 접수됐는데 뭐하고들 있는 거야? 오, 사건이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 연구소에 도둑이 침입했다고요? 기적의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다는 사설 연구소에 도둑이 들어 샘플약이 도난당한 사건이야. 지문 인식기를 통과해 연구소로 들어올 수 있어. 실리콘으로 만든 손가락을 이용했군요. 지문을 훔쳐서 정문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보안실로 가서 CCTV를 껐고요. 그래, 연구소장인 김 박사와 연구원 2명이 있는 작은 연구소인데 도둑들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복사하려다가 보안 장치를 건드려서 다행히 경보음이 울렸어. 이 화면은 김 박사가 전송한 현장 사진이야.
샘플과 자료가 있던 곳은 김 박사의 연구실인데 샘플약은 없어졌지만 다행히 컴퓨터 안의 자료는 무사하다고 하는군. 그리고 창이 깨진 곳은 연구원들의 실험실이야. 그럼 경보음이 울리자 도둑들이 창문을 깨고 도주했다는 건가요? 정확한 사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 좋았어. 사건을 해결하고 샘플약을 얻으면 되겠어. 야 홍수지, 정신 차려. 지금 우린 사건을 해결하러 가는 거라고. 걱정 마셔. 내가 도둑을 잡아서 샘플약을 되찾고 말 거니까 드디어 다이어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겠어. 못 말리겠네. 자, 집중해. 경보음이 울리고 바로 사건이 접수됐으니까 초동 수사만 제대로 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번 사건도 잘 해낼 수 있겠지? 물론이죠. 맡겨만 주세요. 아이고, 공기가 상쾌하군. 그럼 난 오랜만에 삼림욕이나 해볼까? 그럼 우리도 현장으로 가볼까? 같이 가. 범인이 창을 깨고 도망갔다고? 왜 그래? 뭔가 단서가 있어? 글쎄, 좀 이상하긴 한데. 경보음이 울리고 바로 신고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경보음이 울리면 내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집에서 바로 뛰어왔으니까 채 3분도 되지 않아서 연구소에 도착했을 걸세. 도둑이 창으로 도망치는 걸 보셨나요? 도둑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연구소에 도착해서 내 방으로 가던 중에 실험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네. 경보음이 울리면 연구소 안의 모든 문이 잠기고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도둑이 창을 깨고 도망갔나 해서 실험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네. 유리창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다니. 얼마 전에 강화 유리로 창을 교체했네. 단단해서 쉽게 깰 수 없었을 텐데. 뭘로 창을 깬 거지? 범인들이 창을 깰 만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를 했고 우리도 곧바로 달려왔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온 2인조 도둑은 보안실에서 CCTV를 끄고 김 박사님의 연구실에서 샘플과 자료를 훔치던 중 암호를 풀지 못해 경보음이 울리게 했어. 그리고 연구소의 모든 문이 잠겨버리자 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지? 연구소로 들어오는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길이었어. 숲속으로 도망친 걸까? 좋아, 연구소 주변을 살펴보자. 잠깐만, 이상한 점이 있어. 잘 봐. 어. 깨어진 유리 조각이 실내로 떨어져 있어. 안에서 창을 깨뜨렸다면 유리 파편은 밖으로 쏟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밖에서 유리창을 깬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거야? 박사님! 오, 이제야 왔구만. 설계 사무소까지 갔다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니네. 주말인데 집에서 쉬다가 얼마나 놀랬겠나. 아, 인사들 하게. 자, 이쪽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과학수사대. 도둑 맞은 샘플은 저희의 오랜 꿈과 노력의 결정체예요. 꼭 되찾아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최강출이 최강추가 사건을 해결할 거니까요. 부탁드린 연구소 설계도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문은 현관문 하나뿐이고 보안실, 연구실, 실험실, 휴게실과 화장실이 전부야. 별도로 숨을 공간도 창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방법도 없어. 그런데 설계 도면을 보면 원래 창이 하나로 이어진 통창은 아니었군요. 맞아요. 원래는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창이었죠. 지난번에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연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예산으로 연구소의 실험 장비도 바꾸고 창문도 강화 유리로 된 통창으로 교체했어요. 아휴, 단단한 강화 유리로 교체한 건데 이렇게 쉽게 도둑들에게 당하다니. 도난당한 샘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실험은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나요? 동물 실험에 성공하고 곧 임상 실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으로 제조해서 판매해도 좋을 정도로 실험이 성공적이었어요. 뭐지? 서로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잖아? 샘플로 만든 약을 분석한다고 해서 약의 제조법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약을 만드는 비법이 담긴 자료는 도둑 맞지 않았으니 피해 정도가 큰 건 아니군요. 아니요, 아주 피해가 큽니다. 샘플을 꼭 되찾아야만 해요. 맞습니다. 도둑이 침입한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 연구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진정들 하게. 그동안 우리 연구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네. 어렵게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는데 실험이 성공하고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투자가 늘어나서 이제야 조금 편하게 연구를 하는 형편이지. 연구소가 습격당했다는 소문이 나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일세. 맞아요. 먹기만 하면 살이 쭉쭉 빠지는 약인데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칠 대단한 연구예요. 뭘 감추는 거지? 그리고 저 두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맞아. 아까 CCTV에서 본 모습하고 저 두 사람의 모습이 비슷해. 그렇다면 혹시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침입자들이군요. 네, 오늘 연구소에 들어온 도둑들의 모습이죠. 혹시 이전에 이런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고 다른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한 모습인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두 분의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아니, 설마 자네들이? 네? 아니에요. 내내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지금 연구소로 온 겁니다. 샘플이 도난당한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안 돼. 이럴 수가. 실험쥐들의 상태가 왜 이런 건가? 사실은 동물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지나치게 마르고 털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험이 실패하다니. 이럴 수가. 왜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나? 계속 결과를 재촉하시니까 실험 결과를 부풀릴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비가 없어서 고초를 겪으시는 걸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험 결과를 속이면 어쩌자는 건가? 실패 원인을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샘플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요. 빨리 되찾아야만 해요. 역시 그렇게 쉽게 살이 빠지는 약이 존재할 리가 없지. 역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뿐이구나. 그렇다면 약을 팔아먹기 전에 범인들을 잡아서 빨리 샘플을 되찾아야 하는 거잖아.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범인들의 흔적을 찾아보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 더 확인해야 할 게 남아있어? 유리 조각의 위치가 아무래도 이상해. 최강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각 중 육각형 모양의 조각이 있는지 찾아봐 줄 수 있겠어? 오케이. 육각형 모양의 조각을 찾으면 되는 거지? 저기! 고진, 네가 말한 육각형 모양의 조각이 있어. 역시 그랬군. 유리창은 범인들이 깬 게 아니야. 강화 유리는 자연 폭발한 거야. 자연 폭발? 강화 유리는 보통 유리에 비해 강도가 3배에서 5배 정도 돼. 그 이유는 일반 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 표면의 강도가 세서 그런 건데, 쉽게 깨지고 날카로운 파편을 가진 일반 유리에 700도가량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유리는 젤리처럼 녹아내리려는 상태가 되지. 이때 냉각 공기로 급속 냉각하게 되면 표면은 순식간에 냉각되어 굳는 반면 내부는 바로 굳지 못하고 서서히 굳게 되거든. 그래서 강화 유리는 내부는 서로 떨어지고 싶은데 유리 표면이 꽉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3배 이상 강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자연 폭발할 위험이 있어. 그래서 안전 기준을 지킨 유리로 창이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끔 집에서 사용하는 강화 유리로 만든 접시나 유리잔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창의 유리는 범인들이 일부러 깬 게 아니라 경보음이 울리던 시점에 자연 폭발한 거야. 그런데 경보음이 울린 후 3분 만에 연구소에 도착한 김 박사님은 그때서야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지. 게다가 범인들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하셨고. 그럼 고진, 네 생각은 경보음이 울리고 침입자들이 연구소 안 어딘가에 숨은 후 유리가 자연적으로 폭발했다는 거야? 그래, 범인은 아직 이 건물 안에 있어. 하지만 이 건물에는 숨을 만한 곳이... 어떡하지?
수사대죠. 빨리 와주십시오. 도둑이 든 것 우선 같습니다. 저기에 숨자. 무슨 소리지? 도둑이 창을 깨고 도망쳤어. 누가 창문을 깼다고? 무슨 일인지 내가 확인해 볼게. 아무도 없잖아.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거지? 너무 더워. 숲속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을 테니 빨리 탈출하도록 하세요. 고학수사대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루팡 일당이잖아. 도망갈 곳은 없어. 그만 순순히 내려오시지. 야! 거기서 이번엔 반드시 잡고야 말겠어. 용서할 수 없어. 루팡님은 어디 계신 거지? 이번엔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걸. 안 되겠어. 일단 몸을 숨겨야겠어. 저기. 어디로 간 거야? 놓친 거야? 아니야. 분명 아직 이 근처에 있어. 저기 봐. 뭐지?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잠깐 살펴볼까? 딱 걸렸어.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해. 어떻게 알았지? 미모사가 알려줬지. 바위 앞에 미모사가 오그라들었다가 천천히 펼쳐지는 걸 내가 딱 발견했지. 미모사가 오므라드는 것은 팽화분동 때문이야. 팽화분동은 식물의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거나 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생기는 변화를 말해. 그래서 밤이 되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이 미모사를 건드리게 되면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의 양이 변하면서 미모사의 잎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모사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바로 너희들. 어허, 루팡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내가 꼭 잡아주겠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번엔 봐주지 않을 거랍니다. 요? 거의 다 잡은 거였는데.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사님, 특허를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연구가 아닐까요? 자네 말이 맞네.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다이어트 약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네. 미안하네. 다이어트 약 샘플은 어떻게 하실 거죠? 걱정 말아요. 부작용이 있는 약은 당연히 모두 폐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부작용도 없는 연구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축하한다. 이번 사건도 잘 해결했구나. 오늘은 어떤 과학 지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복습해 볼까? 연구소에 침입한 범인들이 유리를 깨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숨어 있다는 걸 강화 유리의 자연 폭발 현상을 근거로 추리했어요. 그래, 아주 잘했어. 강화 유리는 보통 유리에 비해 강도가 3배에서 5배 정도나 되는 아주 단단한 유리야. 강화 유리의 강도가 센 이유는 일반 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 표면의 강도가 세서 그런 건데, 쉽게 깨지고 날카로운 파편을 가진 일반 유리에 700도가량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유리는 젤리처럼 녹아내리려는 상태가 된다. 이때 냉각 공기로 급속 냉각하게 되면 표면은 순식간에 냉각되어 굳는 반면 내부는 바로 굳지 못하고 서서히 굳게 되지. 그래서 강화 유리는 내부는 서로 떨어지고 싶은데 유리 표면이 꽉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즉 강화 유리 내부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순식간에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강화유리가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자연 폭발을 하는 경우에는 거미줄처럼 어느 한 곳으로 균열이 집중되어 있는데 균열의 중심부에서 다른 조각에 비해 크기도 크고 형태도 아주 선명한 육각형 모양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지. 그래서 마치 나비 모양처럼 보이는 조각을 발견한다면 강화유리는 자연 폭발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있던 루팡일당을 찾아내는 데는 어떤 과학 지식을 이용했지? 제가 바위 앞에 미모사 잎이 오그라드는 걸 발견했죠. 미모사의 잎이 오그라들었다는 건 조금 전에 누군가 미모사를 건드렸다는 증거니까 루팡 일당이 바위 뒤에 숨은 걸 추리할 수 있었어요. 아주 훌륭해. 미모사가 오므라드는 것은 팽합운동 때문이지. 팽합운동은 식물의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거나 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생기는 변화를 말해. 그래서 밤이 되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이 미모사를 건드리게 되면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의 양이 변하면서 미모사 잎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지. 과학수사대의 활약 잘 보았나요? 오늘 배운 과학 지식에 대한 퀴즈를 내보겠어요. 여러분도 어린이 CSI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일반 유리보다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강도를 지니고 있지만 자연 폭발을 위험이 있는 유리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1번 강화유리예요. 정답! 아주 잘 맞췄어요. 두 번째 문제, 식물의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거나 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줄까요? 미모사를 건드리거나 밤이 되면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의 양이 변하면서 잎이 오므라들게 되는 현상도 바로 이 운동 때문이죠. 정답은 2번 팽합운동. 정답이에요. 아주 훌륭해요. 어린이 과학수사대 퀴즈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